네,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인천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조은입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예비 고1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 그리고 EBS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서울 방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3 담임을 올해 맡고 있어요. 그리고 EBSI에서는 고3 학생들 위한 생명과학원 수능 강의 맡고 있고 또 고1, 2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인천에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위해서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내용들 중심적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쭉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공통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일 먼저 이제 2022학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 당장 3년 뒤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3대에서 이 전공 선택하는 친구도 많지만 고등학교 3년 재학기간 중에 꼭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바로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면서 문이과가 없어진다던데 통합이 된다던데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공부랑은 다르게 고등학교 공부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단기간 2, 3주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공부는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는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고 공부 방법도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고민이 내신 준비도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데 수능 준비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신은 중학교 때 겪어봤기 때문에 단기간 과목별로 계획 세우고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능은 3년간 준비를 하는 굉장히 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예비 고1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일단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3년 재학기간 동안에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히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공부할 수 있는 열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3학년 때 돼서 그때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지, 그때 가서 전공 선택하지 하면 그땐 이미 늦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정한 진로가 있으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진로를 확실히 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떤 이제 광범위한 범위라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로를 먼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처음 진로를 결심한 게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반장이었던 저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반 친구들 위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보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활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겠니? 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를 해서 선생님처럼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친구들의 성적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때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로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은 본인의 전공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나 또는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 정도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과목 중에서도 저는 생명과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과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교육과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교육과가 있는 대학을 그 다음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진로 설정 과정은 먼저 진로 설정을 한 후에는 그 다음 전공을 탐색하시고 그 전공이 이게 마련되어 있는 대학을 그 다음 탐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3 돼서 여러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먼저 대학교를 설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자기소개할 내용들 쭉 페이퍼에 써와라 하면 대학교 이름들은 적혀 있는데 전공이 안 쓰여져 있거나 진로 희망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전과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그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나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진로를 설정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웠다면 그때부터는 고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의 전공과 맞는 또 본인의 진로와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배우면 미리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그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3년 동안 그 전공 관련된 활동을 한 친구와 고3 돼서 막바지에 한 친구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면접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빠르게 목표를 설정하실수록 수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공부 습관과 고등학교 와서 하는 공부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했던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첫째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띄워드린 이 그림은 제가 바야흐로 10몇 년 전에 제가 썼던 다이어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이어리 이렇게 써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가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 입시 설명회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서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얼마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얼마나 하고 한 내용은 표시를 하고 못한 내용은 표시를 또 해놨어요.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표지 제가 했던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항상 미리 계획을 짜놓고 이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는요, 아침 조회 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영어 단어만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별 계획 없이 오늘 그냥 내가 영어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이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은 그러면 일단 예쁜 다이어리 사는 게 좋겠죠. 우리 친구들 일단 예쁜 다이어리 사면 그때부터 의욕이 막 샘솟습니다. 근데 이때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은요. 장기적인 계획부터 세부적인 계획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간 계획, 주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일 계획으로 점차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수능 특강을 끝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그 주간에 몇 강의 강의를 끝내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또 매일 몇 개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또는 풀어야 되는지가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부터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시는 게 좋고요.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그걸 실천하지 못했을 때 자책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만 더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말 시간에 비워놨다는 거예요. 주중에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도 분명히 못하는 게 생깁니다. 그럼 못하는 게 생기면 그걸 주말에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주중에 못했던 것을 보완하고요. 또 나에게 보상해주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중에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드라마나 주중에 내가 먹고 싶었지만 시간 아끼느라고 못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도 생기고 또 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일주일 내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없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분명히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좀 뒤로 미루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주중에는 학교에서 긴장된 상태로 있으니까 해야 될 일들을 쭉 하시고 주말에 못했던 거 하면서 본인에게 상을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것 중요한 첫 번째 공부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 많이 놓치는 거.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습니다. 조는 학생도 많고요. 친구랑 떠드는 학생도 많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와서는요, 학교 수업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교에 내신 시험을 내시는 분은요, 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니고 교수님들도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적인 예로 그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최상위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항상 선생님의 말씀을 졸지 않고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시면서 아, 저러니까 공부를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기 초에 강의를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지가 눈에 그냥 보입니다. 저와 아이 컨택을 많이 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 중요하다는 것들을 캐치해서 바로바로 적고 또 고개도 끄덕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친구, 이런 친구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신 준비하는 것과 수능 준비하는 걸 별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내신 때 과목과 수능 때 과목이 동일하죠. 동일한 교과이기 때문에 내신 때 준비를 잘 해놓고 수능 관련된 문제들을 병행해서 푼다면 수능도 같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 준비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행한다는 생각으로, 동시에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세 번째 꼭 여기서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은 우리 옛날 때나 하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그래도 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대, 치대, 스카이를 이제 가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일명, 별명이 야자실 죽돌이, 죽순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 거의 상위권 대학교를 갔습니다. 의대, 치대, 스카이 갔던 학생들 야자실에서 항상 어느 때나 추석 때고 설에도 항상 나왔던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교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자체를 참여하는 이유에 왜 중요한가? 물론 그 학생들 학원도 가고요, 인터넷 강의도 들어요. 하지만 최대한 주말 시간으로 인터넷 강의나 학원 수업을 미루고 주중에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그 절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듣는 공부만은 절대 고등학교에서 통하지 않아요. 특히 수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까지는 야간 자율학습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의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교복을 벗고 헐렁한 추리닝을 입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졸립니다. 졸리거나 또는 거실에 나가서 TV를 슬쩍 켜고 금세 2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순간 긴장감이 풀려버려요. 근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고요. 주변에 나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조는 친구도 있겠지만 학교에서가 집에서보다는 덜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나요. 그래서 저는 꼭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에 신청을 하시기를 여기서 꼭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학원 많이 다니죠?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강의 많이 들어도요, 학원 열심히 다녀도요, 저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듣기만 하고 스스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만 하는 건 30% 남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건 70% 이상이 남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부족한 것은 학원이나 또는 인터넷 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개념을 확인해보고 심화 문제를 풀면서 더 개념을 깊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특히 종합학원을 하루 종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단과학원으로 바꾸시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친구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합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그 방법, 공부 방법 따르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그 친구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를 따라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기초가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 실전 연습을 하는 것과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의 강의를 무조건적으로 따라 듣는 것은 다릅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어야 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신 있게 친구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다음 공부하는 습관을 잡으시는 거. 이게 지금 예비 고1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대입 제도의 개편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볼 텐데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모든 과목에서 그리고 또 수능과 내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네,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제일 먼저 밑에 개념 확립 단계가 필요합니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과 같이 개념이 있지 않으면 응용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개념부터 확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개념 노트를 만들어 두시면 내신 때도 수능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개념 노트는요,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실제로 써서 인터넷에 올린 개념 노트예요. 그러니까 강의 때 제가 그냥 빈 바탕에 이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그냥 이걸 프린트해서 니네가 직접 써봐라 라고 해요. 학생들이 프린트를 해서 본인의 글씨로 본인의 방법으로 필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국에서 하는 얘기는 선생님 이 개념 노트 너무 좋아요. 제가 내신 때도 이거 보면서 복습을 했지만요. 수능 때도 이거 보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개념 노트가 생기니까 중간에 모르는 개념을 확인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근데 모든 과목에서 해당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고1 때부터 만들어 놓고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똑같은 과목을 수능 때 선택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개념을 확립해 놓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출 분석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출 분석이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의 유형들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굉장히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 응용력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은 개념이 다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만 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념을 다 다진 후에 그 다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경우에는 개념 확립이 1학년에서 2학년 중반까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 2학년부터 3학년 중반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학년 중후반부에는 실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 대비를 하면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의 경우에는 이 1, 2, 3단계가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안에 끝나고요. 이 수능의 경우에는 이 1, 2, 3단계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신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수능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1년 또는 한 달, 몇 달 단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한번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이냐? 우선 국어를 보시면요. 현 중3들이 2022학년도에 이제 수능을 보게 될 때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 지금은 현 고3 그리고 지금 현재 고1, 2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선택이 없어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봅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공통 과목은 독서와 문학이고요. 화법과 작문과 그리고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 택 1을 하게 됩니다. 마치 수학에서 가나형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공통적인 과목, 독서와 문학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하면서 나는 화법과 작문이 더 괜찮다. 나는 언어와 매체가 좀 더 나와 맞는 것 같다. 그 부분들을 캐치하셔서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경우에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2022학년도에는 일단 가나형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가형의 경우 주로 이과 계열 학생들이 보고요. 나형은 주로 문과 계열 학생들이 봅니다. 근데 이제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가나형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수학원, 수학2고요.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주로 문과 계열의 전공에 희망하는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미적분 또는 기하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선택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점은요. 아직 입시 요강들이 대학별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고3들은 어떤 특정 학교의 특정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가형을 응시해야 한다. 또는 수학 가형을 봤을 때 가산점이 있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도 아마도 이제 수도권의 상위권의 공대 또는 자연대에서는 또는 의대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거나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 가산점을 준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수학에서 일단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마찬가지로 아마 수학원과 수학2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고요.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그리고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진로와 관련된 수학 교과목이 되겠는데 실용수학, 경제수학, 기하, 수학과제 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나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고등학교의 내신을 준비할 때 선택했던 과목과 수능 때의 과목이 일치해야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일치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의 변화. 우선 문이과 구분이 없다라는 거 이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열 구분 없이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과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지금은 문과 계열 학생은 사탐 9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고요. 이과 계열 학생은 과탐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문이과 계열에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탐, 과탐을 모두 합친 17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탐에 관련된 과목들 쭉 이제 9과목 살펴보면요.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들의 이름을 보시면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과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거라고 한다면 선택 과목 또한 그와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과학의 경우에는요, 물화생지 원투 과목이, 그러니까 총 8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경우도 관련 학과와 그 선택 과목들이 거의 대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의대나 또는 간호학과, 간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할 것 같고요. 또 화학이나 약학과를 가고 싶은, 화학과, 약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화학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뭐 공대 쪽, 공학 계열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은 물리 과목을 많이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전공과 하고 싶은 이제 전공과 과목을 일치시키는 거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 고3들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 고3들의 이과 계열에서는요, 서울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과탐에서 2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서도 각 대학별로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또는 뭐 반드시 사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려는 학과 또는 지원하려는 학교의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고민을 합니다. 지금 현 고1에서도 선택 과목들 선택하는데 학생들이 자주 바꿔요. 선생님 저 또 바꿀래요. 또 와가지고 또 바꿀래요. 자꾸 바꾸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또는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1 동안 또는 지금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거나 잘하지 않으면 끝까지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떤 과목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는데 EBS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EBSI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비 고1을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먼저 EBS 고등 예비과정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러한 개념들을 보완하고 싶다 할 때 국영수 시리즈의 경우에는 올림포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수능 개념들도 다루면서 또 고1의 내신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시리즈들이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죠? 네,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50일 수학, 그리고 닥터링 수학이라는 것이 EBS에 있는데요. 다른 타사 어떤 강의보다도 초중고에 연계되어 있는 수학 개념을 다루고 있는 정석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이 어려웠던 친구들, 수학에서 포기했던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50일 수학 또는 닥터링 수학을 들으시면 자신감을 얻고 고등학교 과정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상위권의 친구들 위해서 준비된 강의도 있습니다. 고난도 수학 강의. 그래서 상위권에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데 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심화된 수업인 고난도 수학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선생님, 탐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실 고1 때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회 과목 그리고 다양한 과탐 과목의 각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념 완성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고1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맞춤형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또 등급별로 맞춤형 강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EBSI 사이트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그리고 저까지, 네, 과탐까지. 예, 각 영역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맛보기 강좌를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I 홈페이지는요,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BSI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쭉 탭 중에서 입시 정보 탭이 있습니다. 입시 정보 탭을 누르시면 대입 상담실이라고 하는 이제 배너가 보이실 거예요. 이 대입 상담실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뭐 수시, 정시, 진로, 학과,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드리기 위한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잘 안 계신데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상담글을 EBSI 대입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생기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입시 정보 탭에 입시 설명의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내용들 중에서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놓치신 내용이 있으시면 2주 뒤에 이 녹화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하신 입시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시면서 다시 듣고 싶으셨던 내용들은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 차이는 이라는 글입니다.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 차이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래서 근데 자신감을 가지려면 반드시 갖추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경험을 쌓으시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자녀들 지금 3년 동안 앞으로 힘든 시간들을 거치실 텐데요. 이 대입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이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대입에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남은 3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강의를 좋은 강의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EBSI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